자, 우리 3DS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원프로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서킷이 걸리면서 굉장히 크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3DS가 혼자 양봉을 뽑으면서 시장을 역행하는 이러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장이 매도 사이드카에 걸리면서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어제의 상승분을 전부 다 이렇게 반납해버리는 그러한 하락세가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121선에 대해서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놓여 있는데, 사실 지금 내려오고 있는 형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형태 자체가 굉장히 가속화가 붙으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3DS가 개별적으로 좀 방어를 해내가면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역행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 3DS가 개별적으로 좀 내부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나 했죠.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3DS 이사진에서 성과금에 대한 부분을 현금이 아니라 자사주로 대체해서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직원들의 반발이 좀 꽤나 거세게 있었고, 결국에는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찬성을 해야 이거를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찬반 투표를 진행을 하겠다, 50대 50을 넘겨야만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한 발 빼는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조금 별로인 부분이, 원래는 이 투표에 대한 부분을 6월 29일까지 하다라고 했는데 투표율이 저조하다라고 해서 7월 7일까지 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6월 29일에 투표율이 저조했으면 이거를 안 하면 되는 건데, 7월 7일까지 연장을 해가면서까지 이거를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좀 트리거가 됐고, 회사는 표면적으로 주가 상승이나 아니면 회사 성장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애사심을 가지고 뭔가 주인의식을 가지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포장하는 말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내막을 조금 자세히 보면 올해 1월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 중에 하나가 이제 3DS 측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하나가 있었는데, 현금으로 지급한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직원이 퇴직을 하게 됐을 때 이 성과급에 대한 현금 부분도 퇴직금 비율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법원 판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앞으로 다 성과급을 현금으로 주게 되면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금 지출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현금이 아니라 자사주로 대체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꾼 건데, 직원들 입장에선 이게 물음표죠. 이게 당장 현금화하기도 힘든 그런 자산일 뿐더러 이게 퇴직금의 규모 자체도 내려갈 수 있는 조치라고 받아들여졌다 보니까 이게 7월 7일까지 연장된 찬반 투표에서 결국에는 50%를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부결이 됐고,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게 투표가 7월 7일까지 넘어가면서 여기에서 직원들이 조금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3DS 최초로 이렇게 노조가 만들어져 버리고, 이게 만들어진 지 하루 만에 5,800명이 가입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상황이냐면 3DS 직원이 12,000명이 안 되거든요. 12,000명이 안 되면 뭐 11,000 몇 명인데, 여기에서 5,800명이 가입을 했다라는 거는 이게 앞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과반이 넘어가는 노조가 있다라는 거는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3DS 이사진이 조금 단발적인 이익을 챙기느라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조금 주가에 반영돼서인지 아니면 현재 지금 같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시장의 영향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3DS만 개별적으로 봤을 땐 앞으로 노사 갈등에 의한 이런 주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났다, 기존에는 없었던 상황들이 하나가 더 만들어졌다는 부분이 단발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준희 대표가 빠르게 좀 사과를 하고 지금 사태를 진정시키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좀 지켜보면서 상황을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고, 적어도 이 구간은 좀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보합권을 지켜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차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3DS 주주님들이 적어도 지금 이 구간 121선이죠. 121선이나 아니면 정말 많이 가도 이렇게 17만원 선을 벗어나는지를 촉각을 곤두세워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3DS에 대해서 개별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흘러내려버리는 거에 있어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자, 오늘자로 시장이 완전히 미쳐버렸죠. 오늘 먼저 코스피가 먼저 하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걸린 이후에 그 다음에 코스닥도 따라서 매도 사이드카가 이렇게 걸리게 됐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상황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마이너스 5% 이상씩 빠지고 있으면은, 사실 이게 전쟁 이슈 때문에 빠지는 거라면 다른 아시아 시장들도 다 동시에 그 정도로 하락을 했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내 증시만, 한국 증시만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내부적인 이유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시장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5월 말에 이 지점이죠. 이때 이제 삼전닉스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이제 단일 종목으로 출시가 됐는데, 보통 시장에서 ETF 상품이, 게다가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가 되면 보통 고점 신호로 많이 판단됐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선 과거에 테슬라도 그랬고, 우리 증시로 좀 비교하자면 2차 전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ETF 상품이 출시가 되면 이때 이제 유동성들이 좀 많이 쏠리면서
있어서 특히 개인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고점 신호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환호를 주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빼버리는, 그러니까 반대 매매를 좀 유발을 하는 거죠. 강제 청산을 유발하면서 유동성을 쫙 흡수한 뒤에 그 다음에 힘을 모아서 이렇게 쭉 올려버리는 형태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신용이 붙고 미소가 붙고 레버리지가 붙으면은 반대층 유동성에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요한 저점 구간들을 깬 다음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절 물량들로 인해서 상단에서 숏친 사람들의 포지션이 이 손절 물량과 좀 교환이 되겠죠. 이제 여기에서 그럼 숏 포지션은 익절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레버리지가 붙는 것도 문제인데 인버스 상품이 같이 출시된 것도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적당히 안 끝나죠. 이런 최고점에서 잡기란 사실 힘들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숏 포지션이 쌓였을 텐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과정에서 손바뀜이 어느 정도는 일어나야 이러한 하락 가속화가 조금은 멈출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은 7400선을 지금 종가로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봉에서, 그러니까 조금 사태가 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차트상으로 추세를 이렇게 돌릴 만한 신호들을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눌림목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제 지금 하락이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7400선을 또 종가로 깨버렸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추세를 그었을 때 이게 다시 올라와서 여기에서 추세 리테스트를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좀 더 우선적으로 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단발적으로 다시 상승이 이렇게 나왔을 때 현재 고점이 9300선을 돌파하기는 사실상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오면서 힘을 다시 모은 다음에 이렇게 상방으로 갈 확률이 이제 더 높아졌지, 이거를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때 단방에 이렇게 뚫어버리는,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에서 이렇게 고점을 계속 경신했던 이러한 흐름을 단기적으로 보여주기는 좀 어려운 환경에 놓였습니다. 결국에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깨버리는 하락세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성급하게 대응을 바로 진행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 하락세를 멈춰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뭐 연기금들만 멈출 수 있거든요. 개인들은 아무리 매수를 해도 이 하락세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추세가 돌릴 만한, 좀 진정될 만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먼저 눈으로 확인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좀 매수를 많이 진행을 하셨을 텐데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탈출을 해보겠다고 아니면 저가 매수를 시도해 보시겠다고 추가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이게 지금 이제 바닥이 어딘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는 보류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좀 매수세로 며칠 동안 좀 돌아서서 최소 3거래일, 4거래일 정도는 이렇게 순매수로 좀 방향을 틀어줘야 어느 하나가 아니라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연기금이든 좀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그래야지만이 시장에 조금 진정되는 효과를 좀 누릴 수 있겠고,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반대 매매를 유발하는 하락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단적으로 더 길게 빠질 수도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실 저점을 못 잡았다라고 해도 사실 문제될 게 없는 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도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눌립니다. 다시 눌렸을 때 이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돌리는 것을 확인한 뒤에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지금 좀 안전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하락을 온몸으로 다 맞아버리면 다음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신중하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이든 개별 종목이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은 거는 사실이고 시장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코스피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폭이,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1%가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의 하락폭이면 사실 지금 하락장에나 나올 만한 그러한 낙폭인데, 사실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이 위기 상황은 절대 아니잖아요. 아무런 위기도 없는데 이게 뭔가 금융위기급이나 국가 재난급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있으니까 특히나 코스닥을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이신 건 사실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먼저 경계해야 되는 거는 욕심 부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평단 관리하겠다고 욕심 부려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다가는 이거가 잘 되면 뭐 당연히 좋죠.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튕겨 올라오면 당연히 좋은 상황인데,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결국에는 ETF 때문에 수급이 꼬이면서 발생하는 하락을 이유로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증시에서 있었던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전문가들도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도 이러한 환경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일 종목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변동폭이나 이렇게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가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떠한 형태로 진정이 될지 이거는 전문가들도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보도 지표들이나 기술적으로 지표들을 봤을 때 이게 저점은 맞아요. 거의 금융위기급이고 이 상황들이 지나가면은 주가가 반등을 꽤나 강하게 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은 맞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는 결국엔 결과론적인 이야기들이었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기
하기 전에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여기인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 만들어질 걸 고려해서 여기서 샀다라고 치면은 이거를 견디는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항상 정확하게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소 이런 데서 사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좀 답답하고 고민이 많이 되시는 이러한 상황이시겠지만 최대한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영웅적인 평단을 가져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내 평단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칼같이 손절할 수 있지 않는 이상 한 번 틀리면 끝입니다. 기회가 날아가고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나중에 내 상황이 좋지 않아졌을 때는 내가 원치 않는 타이밍에 원치 않는 금액대에서 손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하루 이틀 투자를 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탈 수 있는 기회는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그 시기가 왔을 때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원프로 채널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